자, 우리 3주차 스위치 수업을 한번 계속해 보겠습니다. 우리 저번 시간에 우리 스위치 네트워크에서 VLAN의 중요성 이야기했었습니다. 그죠? VLAN이 우리가 스위치 네트워크에서 반드시 우리가 설정이 되어야만이 많은 우리 네트워크의 관리 효율성, 그 다음에 어떤 불필요한 트래픽의 어떤 부하를 줄이는 등 많은 이점이 있다라는 얘기를 했었고요. 그래서 우리가 저번 시간에 트렁크, VLAN을 갖다 우리가 구성을 할 때 트렁크라는 개념이 무엇인지에 대한 얘기를 했었고, 그 다음에 우리가 또 VLAN 멤버십 모드, 우리 호스트가 어떤 VLAN, 몇 번 VLAN에 우리가 속해야 되는지 그 개념적인 부분들을 좀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트렁크 링크의 동작을 하는 802.1q라는 프로토콜 이야기를 했죠. 표준 프로토콜. 이 프로토콜이 우리가 2계층 헤드에 VLAN 정보를 갖다가 인캡슐레이션 4바이트 정보를 태그하는데 그 안에 우리가 VLAN 정보가 12비트로 만들어지더라 라는 얘기를 했었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이 네이티브 VLAN 이야기를 했었죠. VLAN 정보를 태그하지 않는 VLAN을 우리는 네이티브라고 하더라 얘기했었습니다. 또 우리가 트렁킹 프로토콜 종류가 표준 프로토콜 802.1q 외에도 시스코 전용 ISAL도 있다라는 이야기를 했던 것 같습니다. 자, 여기까지 우리가 수업을 했었고요. 오늘 우리 수업은 52페이지 하단에 보시면 VTP2의 부분이 보이는데, 자, VTP가 뭔지 제가 잠깐 우리 교재에 나온 부분 한번 제가 읽어보고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VTP, VLAN 트렁킹 프로토콜이라고 지금 풀이가 되어 있고요. 2계층 메시징 프로토콜로서 뭐 당연히 L2 스위치니까 그죠? 2계층 L2 스위치 간에 우리가 주고받는 메시지 프로토콜이다. 네트워크에서의 VLAN의 추가, 삭제, 이름 변경을 관리함으로써 VLAN 설정 일관성을 관리한다. 해서 VTP를 활용하면 VLAN 이름 중복이나 VLAN 종류 명세의 부정확성과 같은 문제를 야기하는 설정 오류나 설정 비일관성을 최소화할 수 있다. 자,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요, 우리가 그 스위치의 VLAN을 만들면 있어서 우리가 VLAN을 만들 때는 기능적인 업무 기능적인 측면, 회사는 부서별로, 학교는 우리가 과별로 우리가 VLAN을 만들어 준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우리 학교를 한번 예를 들어 볼까요? 우리 학교에 우리 과가 한 몇 개 있을까요? 적어도 한 50여 개가 넘지 싶은데, 그럼 50여 개의 뭐가 필요하다? VLAN이 필요합니다. 그럼 우리 학교에 스위치가 몇 대가 있을까요? 수천 대의 컴퓨터를 연결하기 스위치가 아마 200여 대가 아마 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되어지는데, 그러면 그 200여 대 스위치에다가 VLAN 50개의 VLAN, 우리 학교의 과가 50개 정도 된다고 본다면 50개의 VLAN을 200개 스위치에 전부 다 설정을 해야만 됩니다. 그리고 나중에 실습을 통해서 우리가 알아보겠습니다만, 제가 간단하게 한번 제가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우리가 기본적으로 우리 스위치를 하나 디폴트 값을 가지는 스위치를 한번 올려보겠습니다. 자, 보세요. 이 스위치에서 뒤에 우리가 이런 명령을 다 내려서 확인하겠습니다만, 스위치는 기본적으로 하나의 브로드캐스트 도메인을 가지고 있죠. 그럼 다시 말하면 VLAN은 하나의 VLAN이 하나의 브로드캐스트 도메인이다. 그럼 결국 우리가 스위치가 하나의 브로드캐스트 도메인이라는 이야기는 우리 스위치는 디폴트로 하나의 VLAN만 가지고 있다는 걸 여러분이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우리가 많은 명령을 내리겠습니다만, show VLAN 명령을 딱 내려보게 되면 현재 우리가 이 스위치가 디폴트로 가지고 있는 VLAN, 자 보시면 1번이 보일 겁니다. 1번 이름은 디폴트라고 되어 있죠. 그래서 우리가 스위치는 기본적으로 1번 VLAN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되고요. 모든 포트가 전부 다 1번 VLAN 멤버로 지금 할당이 되어져 있다 라는 걸 여러분이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는 것 같이 1번 VLAN에서 우리가 발생된 어떤 브로드캐스트는 어디로 보세요. 1번에서 만약에 발생된 어떤 브로드캐스트 프레임은 어디로 갑니까? 여기에 있는 모든 다 같은 멤버니까요. 이 모든 포트로 전부 다 플러디드 전달이 돼야 되겠죠. 그래서 우리가 스위치는 기본적으로 하나의 브로드캐스트 도메인을 가진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요 개념을 여러분 좀 이해를 좀 해야 되고요. 밑에 있는 1002, 1003, 1004, 1005는 우리 이더넷이라는 랜 기술에 쓰지 않습니다. FDDI나 토크닝이나 또 다른 랜 기술에 사용하는 우리가 VLAN이기 때문에 우리가 쓰지 않기 때문에 무시하셔도 상관이 없다.
그래서 우리 스위치는 기본적으로 1번 VLAN을 디폴트로 가지고 있구나 라는 것을 기억해야 되고요. 그래서 여러분 기억할지 모르겠습니다. 우리가 스위치에다가 IP를 집어넣을 때 어디다가 집어넣었죠? 스위치는 우리가 2계층 장비다 보니까 IP를 가질 수가 없더라. 그래서 3계층 가상 인터페이스를 만들었는데 그것이 바로 VLAN이라고 하더라. 그래서 우리가 스위치 IP를 인터페이스 VLAN 1번 하고 우리가 바로 요 VLAN 인터페이스에다가 IP를 넣었었죠. 기억합니까? 그래서 스위치는 기본적으로 1번 VLAN, 하나의 VLAN만 가진다. 그래서 스위치는 하나의 원 브로드캐스트 도메인이다. 이렇게 우리가 이야기를 한다는 것을 여러분이 좀 이해를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이 VLAN을 만드는 걸 제가 간단하게 한번 예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아주 간단합니다. 뒷장에 실습이 나오겠습니다만 이렇게 만들어요. 자, VLAN 만약에 10번을 만들고 싶다. 그러면은 설정 모드에서 VLAN 10번. 자, 네임, 이름. 네, 이름은 우리가 옵션입니다만 이름을 안 넣으면 또 관리가 또 조금 힘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재 나온 것 같이 뭐 이름 세일즈 이렇게 만들어 보고요. 그 다음 VLAN 20 해서 우리가 이름을 똑같이 네임, IT 이렇게 한번 넣어보고 그 다음에 또 VLAN 30번을 만든다 가정하겠습니다. 그래서 네임 우리 이름을 갖다가 엔지니어 이렇게 한번 볼까요? ENG 이렇게. 자, 그래서 우리가 VLAN은 우리가 번호가 중요하다고 강조를 했었죠. VLAN은 번호가 중요합니다. 10번, 20번, 30번. 그죠? 번호가. 이 번호는 그냥, 물론 임의로 우리가 번호를 만들 수 있지만, 가능하면 우리가 관리적인 어떤, 효율성 측면에서는 IP의 어떤, 그죠? 그 대역, 그 숫자를 우리가 가지고 만들면은, 우리 VLAN 번호를 보면은 IP 대역을 연상할 수 있고, 그 다음에 IP 대역을 보면은 또 VLAN 번호를 연상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어제 이렇게 제가 VLAN을 한번 간단하게 만들어 봤습니다. 그럼 어떤 결과가 생기나 한번 보겠습니다. 다시 우리가 프리빌리지 모드 가서 쇼 VLAN 한번 쳐보게 되면요. 자, 어때요? 좀 전에 보이지 않았던 VLAN 몇 번? 10번, 20번, 30번 VLAN이 만들어졌습니다. 물론 이렇게 우리가 VLAN을 만드는 것만으로 우리가 브로드캐스트 도메인이 3개가 만들어질 수는 없습니다. 이렇게 VLAN을 만들었지만 이 많은 포트 중에 일부를 갖다 VLAN 10번 멤버로, 일부는 VLAN 20번 멤버로, 일부는 VLAN 30번 멤버로 멤버를 할당을 해야만이 이제 브로드캐스트 도메인이 나눠지게 됩니다. 예. 그래서 지금 그 이야기는 뒤에 좀 가서 하고 여기서는 우리가 이렇게 VLAN을 갖다 만드는 건 이렇게 간단하게 만들 수 있다는 얘기죠. VLAN 번호와 이름은. 자, 그런데 좀 전에 얘기한 것 같이 우리 학교의 스위치가 한 200여 대가 된다는 가정을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학교에 존재하는 VLAN 우리가 개수가 한 50개가 됩니다. 그러면 200여 대의 스위치에다가 50개의 VLAN을 일일이 전부 다 각각 세팅을 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굉장히 관리자가 힘들겠죠. 힘든 걸 떠나서 문제는, 자, 첫 번째 스위치는 세팅을 갖다가 잘해서 10번이 이렇게 세일즈, 20번은 IT, 30번은 엔지니어라고 했는데 다른 스위치 세팅하다 보니까 10번을 IT, 20번을 갖다 엔지니어, 또는 뭐 VLAN 10번을 세팅한다는 게 VLAN 100번을 세팅한다거나 그 사용자가, 즉 사람이 세팅하다 보니까 실수를 할 수 있겠죠. 그러면 첫 번째 스위치와 두 번째 스위치 또는 세 번째 스위치의 VLAN 정보가 서로 일치하지 않는 문제가 생깁니다. 이건 우리가 스위치 네트워크에서 우리가 네트워크를 관리하는 부분에서 아주 큰 문제가 생길 수밖에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일반 그 많은 스위치에다가 일일이 VLAN 어떤 정보를 세팅을 한다는 것은, 이거는 좀 전에 우리가 교재에 나온 것 같이 VLAN 정보의 어떤 설정을 일관성 있게 유지할 수가 없는 문제가 생기더라. 그러면 네트워크에 만약에 나중에 연결이 안 되는 문제라든지 또는 관리적인 어떤 측면에서 많이 힘겨움을 가져올 것이다 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어떤 프로토콜을 만들었느냐, 바로 VTP라는 프로토콜을 하나 만들어 놨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 VTP라는 프로토콜은, 이거는 사실은 옵션입니다. 옵션. 이 VTP라는 프로토콜은 써도 되고 안 써도 됩니다. 옵션입니다. 시스코에서 만든 프로토콜이고요. 하지만 이 VTP를 쓰지 않으면 그만큼 관리자가 좀 힘들어진다라는 그런 어떤 개념을 여러분이 이해를 좀 할 필요가 있겠죠. 그래서 이 VTP라는 프로토콜을 이해하면 여러분이 스위치 네트워크에서 VLAN을 갖다가 관리하는 측면에서 아주 우리가 조금은 수월하게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다
라는 측면 때문에 VTP라는 프로토콜을 좀 이해하면 좋겠다라는 이야기입니다. 53페이지 그림을 잠깐 보겠습니다. 그림 2-11이네요. 자, VTP는 자, 보시는 것 같이 여기 스위치가 지금 뭐 5대가 있다는 가정을 합니다만, 이 스위치가 우리 좀 전에 말씀 한 200대 있다는 가정 해볼까요? 200대? 200대라는 스위치가 있어요. 그 다음 VLAN 개수가 한 50개가 필요해요. 그러면은 200대 스위치에다가 50개 VLAN을 전부 다 좀 전에 제가 간단하게 예를 들었습니다만, VLAN 10번은 무슨 과 이렇게 만든다는 것은 쉽지 않다는 이야기죠. 또 잘못 설정을 함으로 인해서 네트워크 연결이 또 안 되는 문제가 생길 수가 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VTP라는 프로토콜의 역할이 어떤 역할인가 하면, VTP는 이 서버라는 개념과 잠시 후 나오겠습니다만 클라이언트라는 개념이 우리가 존재하는데요. 이 VTP 서버에서 뭐 하느냐, VLAN을 만들고, 그죠? 추가하고 또는 지우고 또는 뭐 마디파이 수정도 하고 다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 VTP 서버에서 이든 VLAN을 갖다가 만들면 이 VTP 서버가 VTP 클라이언트라는 많은 우리가 스위치에다가 광고를 해줍니다. 어떤 링크로? 바로 트렁크 링크로. 그래서 아까 우리가 VTP는 VLAN 트렁킹 프로토콜, 트렁크 링크를 통해서 우리가 메시지를 전달하는 프로토콜이다. 자, 그러면은 이 200개의 스위치에다 일일이 VLAN을 만드는 것이 아니라 VTP 서버에만 50개 VLAN을 만들면 이 서버가 나머지 199개 스위치에다가 전부 다 뭐한다? 일관성 있게 50개 VLAN 정보를 광고를 해준다는 이야기죠. 그러면 이 VTP 나머지 199개의 스위치는 일일이 우리가 관리자가 VLAN 정보를 세팅할 필요가 없겠죠. 이런 이야기입니다. 만약에 어떤 과가 만약에 뭐 또는 회사 같으면 부서가 없어졌다. 그러면 어떤 VLAN을 삭제할 수 있겠죠. 그 삭제하는 것도 어디 있으면 서버에서만 삭제를 하게 되면 또 광고를 다 해줍니다. 그럼 여기는 모든 스위치가 그 VLAN 정보를 갖다가 또 수정을 한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이렇게 VTP라는 프로토콜을 이용하면 우리가 VLAN을 설정하고 관리하는 부분에서 많은 어떤 효율성과 그 다음에 또 수월함을 가져오기 때문에 여러분이 VTP라는 프로토콜을 좀 이해를 하면 좋겠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53페이지 보게 되면, 자, VTP는 도메인, 영역이 하나의 영역이라는 개념이 좀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 VTP는 영역 이름, 좀 이따 보시면 영역 이름을 우리가 정의를 갖다가 하게 되어집니다. 그러면 여기에 많은 스위치, 200대 스위치가 같은 VTP 도메인 이름을 가져야만 서버가 전달하는 VLAN 정보를 동기화, 똑같이 우리가 가지게 만들 수가 있다라는 것을 우리 교재 211페이지 맨 상단에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이거는 좀 이따 우리가 세팅하면서 우리가 좀 체크를 합니다. 그래서 좀 이따가 VTP 도메인 네임도 직접 한번 설정을 한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VTP라는 프로토콜이 이러한 역할, VLAN 정보를 일관성 있게 유지하는 이런 어떤 우리가 그 방법을 만들어내는 프로토콜이다. 이런 개념을 좀 이해를 좀 하기 바라고요. 53페이지 하단을 보겠습니다. VTP 모드가 나오네요. 그럼 VTP를 만약에 쓴다면 VTP 어떤 모드, 스위치마다 어떤 역할을 하는 모드가 또 어떤 것이 있는가를 좀 이해할 필요가 있는데, 세 가지 모드가 존재합니다. 그래서 교재 보시면 서버 모드가 있고, 54페이지 보면은 다음 페이지 투명 모드, 그 다음에 클라이언트 해서 앞에 우리가 이 PPT 자료를 보게 되면은 보이죠. 자, 서버 모드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클라이언트, 그 다음에 트랜스페런시, 우리말로 투명 모드라고 합니다만, 자, 그래서 우리가 서버와 클라이언트와 트랜스페런시 역할을 여러분이 좀 이해를 좀 해야만 된다는 얘기죠. 서버는 VLAN을 만들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수정할 수도 있고요. 그다음 필요 없는 VLAN을 삭제할 수도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렇게 만들어진 어떤 VLAN 정보를 또는 수정된 정보를 갖다가 애버타이즈먼트, 광고할 수 있습니다. 다른 스위치로 클라이언트나 또 트랜스페런트나 샌드 또는 포워드 할 수 있다. 그 다음에 또 다른 스위치가 알려주는 VLAN 정보를 내가 갖고 있는 정보보다 좀 최신 정보라면 동기화도 할 수 있다. 이건 차차 뒤이야기 나오겠죠. 그래서 우리가 서버에서 VLAN을 만들고 수정하고 지울 수 있다라는 걸 좀 기억 좀 해야 되고요. 반면에 클라이언트는 VLAN을 만들 수도 없습니다. cannot. 그 다음에 change, 바꿀 수도 없고요. 지울 수도 없습니다.
클라이언트 단지 서버가 전달해준 VLAN 정보를 갖다 뭐한다? 동기화, 가진다는 이야기죠. 똑같은 정보를 가진다는 이야기입니다. 그 다음에 서버가 전달해준 어떤 그 정보를 다른 스위치로 광고는 할 수 있다. forward 또는 send. 그래서 이게 클라이언트 역할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일반적으로는 우리가 서버와 클라이언트 개념으로 만들어서 우리가 VTP의 어떤 역할들을 확인할 수가 있는데, 참고로는 요즘에 사실은 이 서버와 클라이언트 개념을 또 잘 쓰질 않습니다. 요즘에는 뭐 대부분 스위치를 트랜스퍼런스 모드로 많이 쓰는데요. 그 이유는 우리가 저번 시간에 제가 VLAN을 만들 때 엔드 투 엔드 VLAN이 있고 또 로컬 VLAN 개념이 있다라고 했죠. 그러니까 요즘에 우리가 로컬 VLAN을 많이 만들다 보니까 각각 스위치마다 그 모든 VLAN 정보를 가질 필요가 없는 이런 어떤 구성도 좀 합니다. 그래서 어쨌든 그런 부분 이야기는 또 뒤에 차차 하도록 하고요. 트랜스퍼런스 모드는 VLAN을 만들 수 있고요, 수정하고 지울 수 있습니다. 단, 이 트랜스퍼런스는 모드는 만드는 어떤 VLAN은 뭔가 하면 로컬 VLAN이라고 하죠. 로컬 VLAN. 이런 이야기입니다. 여기 어떤 VLAN 정보가 VLAN 10번도 있고 20번도 있고 30번도 있어요. 30번도 예를 들어서, 그럼 이 클라이언트 스위치도 VLAN 10번 멤버, 즉 아까 우리 세일즈 부서 20번 IT 부서, 30번 엔지니어 부서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우리가 서로 다른 스위치 간에 같은 멤버, 즉 같은 어떤 VLAN 멤버가 있다면은 서버와 클라이언트 개념으로 만들어서 서버에서 만든 VLAN 정보가 모든 스위치로 광고가 되도록 하는 것이 맞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이 트랜스퍼런스 이 스위치에 여기에 연결되어 있는 우리가 PC들, 즉 우리가 회사 같으면 그죠? 부서 또는 학교 같은 것과 여기는 어떤 VLAN 10번, 20번, 30번 PC가 멤버가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여기는 독립된 어떤 50번 VLAN 또는 60번 VLAN 이렇게 다른 과, 다른 부서만이 존재한다. 자, 이런 경우는 어때요? 서버에서 갖고 있는 서버에서 만드는 VLAN 정보를 얘가 받을 필요가 없잖아요. 왜? 여기는 VLAN 10번, 20번, 30번 멤버가 없기 때문에. 그래서 이렇게 독자적인 어떤 부서, 독자적인 과를 가지는 어떤 그런 스위치 같은 경우는 굳이 VLAN 정보를 서로 동기화할 필요가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이런 스위치를 우리는 트랜스퍼런스 모드로 우리가 세팅을 할 수가 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좀 독립된, 우리가 많은 스위치가 같은 부서 직원 또는 같은 과 PC가 존재하기 때문에 VLAN 정보를 공유해야 된다면 서버와 클라이언트 개념으로 우리가 세팅을 해야 되고요. 그렇지 않고 어떤 독립된 부서, 독립된 과를 갖고 있다면 그 스위치는 굳이 기존에 있는 스위치하고 VLAN 정보를 동기화할 필요가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이렇게 우리가 독립된 VLAN, 즉 로컬 VLAN을 우리가 가지고 있는 스위치는 트랜스퍼런스 모드로 만들면 이 트랜스퍼런스 모드가 여기에 VLAN 50번, 60번, 70번을 여기서 만들 수 있다는 얘기죠. 또 더 여기서 80번도 더 넣을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필요 없는 거 70번 또 삭제도 할 수 있다는 얘기죠. 그런 것이 바로 트랜스퍼런스 모드다. 그래서 우리가 밑에 보시면 나오죠. does not synchronize. 그죠? 그래서 우리가 서버가 전달하는 걸 동기화하지 않는다. 10번, 20번, 30번 VLAN 정보를 받아주지 않습니다. 하지만 서버가 전달해준 이 정보를 다른 스위치로 포워드 전달은 해줍니다. 다른 스위치로. 그러한 특징을 가지는 것이 바로 트랜스퍼런스 모드다라는 걸 여러분 기억해야 되고요. 하지만 우리가 VTP의 어떤 특징들을 잘 보려면 우리는 서버와 클라이언트 어떤 모드로 세팅해서 VTP 프로토콜의 특징들을 우리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세 가지 모드가 있고 세 가지 모드의 특징이 무엇인지를 여러분이 반드시 기억을 좀 하자. 서버에서 VLAN을 만들고 수정하고 지울 수 있고 클라이언트에서는 만들고 수정, 지우는 게 불가능하다 라는 걸 기억해야 되고요. 트랜스퍼런스 모드는 로컬 VLAN, 자체 어떤 부서의 VLAN을 만들 수 있고 수정할 수 있고 지울 수 있다. 이런 개념을 여러분이 이해를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것이 54페이지 상단까지 지금 설명이 지금 되어져 있습니다. 자, 그 다음 또 한 가지 여러분이 기억할 게 뭐가 있냐면 그 클라이언트 모드 밑에 잠깐 한번 볼까요? 코션이라는 박스 위에 잠깐 보겠습니다. 시스코 카탈리스트 운영체제를 실행하는 VTP 클라이언트는 VLAN을 MVRAM에 저장하지 않는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지금 쓰고 있는 이 스위치의 OS는
우리가 좀 전에 제가 VLAN 10번, 20번, 30번을 만들었잖아요. 이 10번, 20번, 30번 아까 만든 그 정보가 우리는 기본적으로 우리가 어떤 설정을 하면 어디에다가 메모리에 우리가 그죠? 기본적으로 저장이 되고 그 다음에 그 메모리를 어디로 비발성 메모리로도 저장할 수 있잖아요. 카피해라 러닝 컨피그를 스타트 오브라. 자, 그런데 이 VLAN 정보는 NVRAM 비발성 메모리에 저장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 밑에 보면 나옵니다만 우리 시스코 iOS VTP 클라이언트는 VLAN을 플래시 메모리에 vlan.dat 파일에 저장해서 VLAN 테이블과 뭐 리비전 번호를 계속 유지한다. 자, 거기에 나오는 vlan.dat라는 파일을 여러분이 좀 기억을 좀 해야 됩니다. vlan.dat. 자, 그래서 우리가 스위치는 VLAN 어떤 그 기술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얘기했고요. 당연히 우리가 실무 나가게 되면 VLAN 어떤 설정이 다 돼 있을 거란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 VLAN, 좀 전에 제가 만든 VLAN 10번, name sales, VLAN 20번, name IT, VLAN 30번, name 우리가 엔지니어, 이런 어떤 설정한 내용들이 NVRAM에 저장되는 것이 아니다. 우리 여러분들 왜 1단계 그 스위치에도 호스트 네임 설정, 2단계 뭐 했나요? 패스워드 설정, 3단계 뭐 했죠? IP 설정. 자, 이러한 설정을 갖다가 우리가 계속 유지하기 위해서 NVRAM에다가 저장했잖아요. NVRAM에다 비발성 메모리에다 그죠? 예. 그 저장 명령이 뭐라고요? 카피해라 러닝 컨피그를 스타트업으로. 기억나죠? 그래서 우리가 일반적인 설정들은 NVRAM에 저장이 되어지는데 VLAN 정보는 NVRAM에 저장되지 않고 플래시 안에 vlan.dat라는 파일로 우리가 저장이 된다는 걸 여러분이 기억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야기 나온 김에 라우터는 우리가 라우터를 초기화시키는 명령 기억합니까? 뭐였죠? 이레이저 뭐였습니까? 스타트 컨피그. 자, 우리 교재 지금 54페이지 코오션 보게 되면 나오네요. 이레이저 스타트 컨피그라는 이 명령 기억하죠? 이 명령이 우리가 라우터를 초기화시키는 명령입니다. 자, 지워라. 뭐를? 스타트 컨피그를. 스타트 컨피그가 바로 뭐죠? NVRAM 아닙니까? NVRAM. 그래서 라우터는 이레이저 스타트 컨피그 NVRAM 내용만을 지움으로써 그 라우터를 초기화할 수 있었지만 스위치는 명령이 하나 더 필요합니다. 이레이저 스타트 컨피그에서 NVRAM을 지우고 또 하나 VLAN 정보를 지워야 되겠죠. 그 지우는 명령이 바로 뭐냐? delete. 예. 제가 그 토폴로지에 요도 다 파일을 만들어 놨죠. 그죠? delete 뭐? 요 파일입니다. vlan.dat vlan.dat. 자, 그래서 우리가 스위치는 초기화시키는 명령이 두 개입니다. 두 개. NVRAM을 지우는 이레이저 스타트 컨피그와 함께 그 다음에 VLAN 정보 vlan.dat 파일이라는 파일을 지우는 delete vlan.dat. 자, 그래서 요것도 여러분이 좀 우리 교재에 나온 부분이니까 참고해서 여러분이 좀 이해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요거 제가 그 우리 서울하고 대구 토폴로지 우리가 만든 부분에서 텍스트로 제가 그죠? 초기화시키는 그 명령을 라우트는 이레이저 스타트 컨피그, 스위치는 요 두 개의 명령을 제가 명시했기 때문에 참고하기 바랍니다. 자, 54페이지 하단에 VTP 운영 보겠습니다. VTP 광고는 관리 도메인을 통해서 플러드 된다. 플러딩. 그러니까 관리 도메인 이야기했었죠. 우리가 VTP를 구성하게 되면 요 뒤에 이제 설정 단계가 나오겠습니다만 이렇게 VTP 영역 이름이 있습니다. 이 모든 스위치가 똑같은 VTP 영역 이름을 가져야만이 바로 VLAN 정보를 서로 광고하고 받을 수 있고 동기화 시킬 수가 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하나의 관리 도메인 영역이 보입니다만 이건 ICMD라고 했죠. 우리 좀 이따가 뭐 YNC 우리 학교 이름을 도메인 네임으로 만들어서 한번 실습을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모든 스위치가 똑같은 VTP 영역 이름을 가져야만 VLAN 정보가 서로 동기화 되어진다라는 걸 여러분이 이해를 좀 하자는 이야기입니다. 자, 그래서 그러한 이야기고요. 그 다음 계속 54페이지 하단에 볼게요. VTP 광고는 몇 분마다? 5분마다 광고가 됩니다. 기본적으로 5분입니다. 5분. 하지만 VLAN 혹은 VLAN 설정이 변경될 때마다 새로운 VLAN이 만들어지거나 수정되거나 지우면은 바로바로 즉시 광고를 하는데 VLAN 정보에 어떤 변화가 없다면 주기적으로 5분마다 우리가 계속해서 똑같은 VLAN 정보를 갖다가 일관성 있게 유지하기 위해서 5분마다 광고를 한다
라는 걸 기억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광고는 멀티캐스트 프레임을 사용한다. 자, 멀티캐스트 프레임입니다. 멀티캐스트. 우리 멀티캐스트 프레임은 모든 스위치 포트로 다, 그죠? 플러디드 되어진다는 걸 우리가 얘기했었죠. 그래서 여기는 멀티캐스트 프레임을 사용한다 하고, 디폴트 VLAN 상에서 전송된다. 자, 우리가 잠깐 봤습니다만 디폴트 VLAN 몇 번이었죠? 1번이었습니다. 1번. 그래서 우리가 1번 VLAN 정보를 우리가 이용해서 우리가 광고가 되어지고요. 그 다음에 설정 리비전 번호는 각 VTP의 광고에 포함되어진다. 자, 이 설정 리비전 번호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보시는 것 같죠? 예, 리비전 번호입니다. 리비전 번호. 네. 그래서 좀 더 읽어보고 설명드릴게요. 설정 리비전 번호가 더 높다면 광고되고 있는 VLAN 정보가 저장되어 있는 정보보다 더 최신이라는 뜻이다. 자, 이런 이야기입니다. 보세요. 지금 현재 우리가 스위치가 뭐 3개가 있지만 좀 전에 우리가 표현했습니다. 스위치가 200개 정도 있다는 가정을 하겠습니다. 스위치가 많다는 이야기죠. 그 다음에 우리가 이 안에 VLAN이 뭐 수십 개의 VLAN 정보가 있다는 가정을 하겠습니다. 그러면 자, 우리가 서버와 클라이언트 개념을 통해서 1차적으로 모든 VLAN 정보가 동기화 됐어요. 동기화. 그래서 우리가 동기화 됐다는 것은 뭐라냐면 뒤에 보시면은 요 리비전 번호라는 게 우리가 카운터가 됩니다. VLAN 정보가 하나 만들어지면 만들어질 때마다 이게 카운터가 계속 되어지는데, 어쨌든 VLAN 리비전 번호가 전부 다 3번으로 다 동기화된 상태다. 그러면 현재 지금 여기 모든 스위치가 똑같은 VLAN 정보를 갖고 있다 라는 이야기입니다. 그 상태에서 새로운 VLAN을, 새로운 어떤 부서, 새로운 과가 생겨서 새로운 VLAN을 하나 서버에 만들었습니다. 그러면 새로운 VLAN을 하나 만든다. 아까 우리가 VLAN 만약에 뭐 100번, 그죠? 뭐 네임 얼마 이렇게 만든 이야기죠. VLAN을 만들게 되면 이 리비전 번호가 카운트가 하나 올라갑니다. 4로 바뀌어요. 그럼 좀 전에 뭐라고 했습니까? VTP가 어떻게 운영이 되어진다? 기본적으로 5분마다 광고되어지지만 뭐하면 변화가 되면, 그죠? 변화가 있으면 바로 즉시 우리가 광고를 합니다. 그럼 새로운 VLAN 만들었습니다. 리비전 번호가 4로 카운트가 딱 돼요. 그러면 서버는 클라이언트로 새로 만들어진 VLAN 정보를 광고한다는 얘기죠. 광고할 때 광고 메시지에 뭐가 포함되느냐? 이 리비전 번호가 포함되어집니다. 그럼 이 클라이언트 스위치가 서버가 전달해주는 어떤 그 VLAN 정보를 받아서 무조건 얘가 동기화 받아주는 게 아니란 얘기입니다. 서버가 전달해주는 VLAN 정보가 내가 가지고 있는 VLAN 정보보다 더 최신인지 아닌지를 판단을 해야 되겠죠. 그 판단하는 어떤 값이 뭐냐? 바로 리비전 번호입니다. 현재 리비전 번호 3번을 갖고 있었는데, 이 서버가 전달해주는 어떤 새로운 VLAN 정보 안에 리비전 번호 4가 날라오더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판단하기를 이 클라이언트들은 내가 갖고 있는 3번보다 더 높은 리비전 번호니까 최신 VLAN 정보구나 라고 생각하고 새로운 VLAN을 동기화 시킵니다. 네, 받아준다는 얘기죠. 설정을 저장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서 다시 리비전 번호를 4로 카운트를 해버리죠. 그러면은 여기에 있는 모든 스위치는 똑같은 리비전 번호 4를 가지게 되어진다. 다시 말하면 똑같은 VLAN 정보를 가졌다. 이렇게 우리가 판단할 수가 있다라는 이야기죠. 자, 그래서 여러분이 VTP가 어떻게 운영이 되어지냐? VTP는 리비전 번호가 제일 중요합니다. 최신 리비전 번호를 가지고 동기화를 합니다. 클라이언트와 서버 간에. 그래서 리비전 번호가 좀 이따가 어떻게 카운트가 되어지는지, 최초 리비전 번호는 스위치는 리비전 번호가 0입니다. 0에서 새로운 VLAN이 만들어질 때마다 또는 수정될 때마다 일시 카운트가 되어지더라. 그러면 서버에서 변화된 VLAN 정보가 바로 모든 스위치 클라이언트로, 그죠? 광고가 되어지는데, 이 클라이언트는 서버가 전달해주는 VLAN 정보를 무조건 동기화시키는 것이 아니라 리비전 번호, 나 자신의 리비전 번호와 광고가 되어 날라오는 리비전 번호를 비교해서 내 리비전보다 더 높다면 나보다 최신 정보라고 판단해서 서버가 전달하는 리비전 번호를 받아준다 라는 걸 여러분이, 즉 동기화한다는 걸 기억하기 바랍니다. 만약에 이런 경우가 있을 수 있겠죠. 이 클라이언트 리비전 번호가 얼마냐? 만약에 5예요. 5. 리비전 번호가 5란 상태란 얘기죠. 예. 그런데 서버가 전달하는 게 4가 날라온다. 그럼 어떻게 판단할까요? 서버가 전달하는 거는 리비전 번호가 4고 나는 5니까 내가 갖고 있는 정보가 더 최신 정보라고 판단을 할 수 있겠죠. 그러면 이 클라이언트가 다시 거꾸로 서버한테 자기 자신의 정보를, VLAN 정보를 광고를 합니다. 예, 이런 부분들이 나중에 우리가 VLAN을 전체 스위치 네트워크에서 관리함에 있어서 이런 어떤 개념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항상 이 디비전 번호를 잘 관리를 해야 되고요. 만약에 이 기존의 네트워크에서 새로운 스위치를 하나 장착한다는 가정을 한다면 새로운 스위치를 이 새로운 스위치를 갖다가 장착할 때 제일 중요한 게 뭐냐, 이 스위치가 어디에서 VLAN을 갖다가 우리가 설정해서 동작하던 스위치였는데 여기는 리비전 번호가 4인데 이 스위치는 어디서 굴러먹다 보니까 리비전 번호가 6을 가지고 있더라. 그러면 여기 VLAN 정보가 엉뚱한 정보들이, 그죠? VLAN 정보가 있다는 이야기죠. 연결하게 되면 어떻게 돼요? 기존에 여기 있는 정상적인 우리가 VLAN의 어떤 리비전 번호는 4인데 얘가 엉뚱한 놈 6을 갖고 있다. 그러면 이 스위치의 VLAN 정보가 여기 있는 모든 스위치에 전달되는 문제가 생기겠죠. 그러면 전체 네트워크가 다운되는 문제가 생길 수가 있어요. 그래서 어떤 새로운 스위치를 갖다가 우리가 추가적으로 장착할 때는 바로 이 스위치를, 당연한 이야기겠습니다. 뭘 해야 될까요? 초기화해야 되겠죠. 초기화. 초기화를 하면은 리비전 번호가 뭐가 돼요? 당연히 0이 되겠죠. VLAN 정보를 다 삭제를 갖다가 하고 이 리비전 번호가 얼마? 0으로 되도록 우리가 설정해서 스위치를 연결을 갖다가 해야만이 기존의 VLAN 정보를 보호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런 이야기도 나중에 좀 더 제가 시간이 되면은 이런 부분 이야기도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해서 55페이지 한번 보십시오. 그림 2-12 밑에 보게 되면 이런 설명을 하고 있네요. VTP 구성 요소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이 바로 뭐다? 설정 리비전 번호다. 이 번호입니다. 이 번호. 그래서 이 VTP 서버가 VLAN 정보를 수정할 때마다 VTP 서버는 설정 리비전 번호를 일씩 증가시킨다 라는 것을 여러분이 기억해야 됩니다. 그런 다음에 서버는 새로운 설정 리비전 번호와 함께 VTP 광고를 전송을 하게 되죠. 그러면 클라이언트들이나 다른 스위치가 이 메시지를 VTP 광고를 받았을 때 리비전 번호를 나 자신 것과 비교를 해서, 그죠? 더 높으면 최신 정보라고 생각하고 VLAN 정보를 덮어 쓴다, 동기화한다. 그 이야기가 교재에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참고로 VTP 투명 모드, 아까 우리가 VTP 모드 중에 투명 모드, 트랜스페런스 모드는 설정 리비전 번호가 항상 0입니다. 왜? 이 트랜스페런스 모드는 VLAN 정보를 동기할 필요가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것도 여러분 좀 기억을 좀 해야 됩니다. 기억을 좀 해야 되고 해서 이걸 왜 기억해야 되냐면은 이런 경우죠. 새로운 스위치를 장착함에 있어서 리비전 번호를 현재 6인데 0을 바꾸고 싶다. 그럼 이 스위치를 갖다가 초기화 시킬 상황이 아니라면은 적어도 리비전 번호를 0으로 만들어야 된다. 그럼 이 스위치를 갖다가 뭐 하면 돼요? VTP 모드를 트랜스페런스 모드로 한번 명령을 내려서 리비전 번호를 6에서 0으로 우리가 바뀌게 할 수 있다는 얘기죠. 그러면 기존의 리비전 번호가 4고 야를 트랜스페런스 모드로 바꾸면은 0으로 이제 바뀌기 때문에 야에 대한 정보가 이쪽으로 전송되지 않겠죠. 그죠? 이런 어떤 개념 때문에 VTP 어떤 트랜스페런스 모드, 투명 모드는 항상 리비전 번호가 0이다 라는 것도 여러분이 기억을 좀 하자라는 이야기입니다. 자, 잠깐 한번 볼까요? 그러면 우리가 좀 전에 제가 설명드렸던 부분을 한번 요 스위치 부분에서 한번 확인하겠습니다. 자, 뒤에 내려볼 명령입니다만 show VTP VTP 상태를 보여달라 스테이터스라는 명령이 있습니다. 스테이터스. 자, 보면 여기 지금 VTP 여기에 configuration division이라는 그죠? 요 항목이 보이죠? 요거예요. 아까 제가 VLAN을 몇 개 만들었습니까? VLAN을 아까 3개만, 이름도 3번 정도 넣었죠. 이 초기에 최초 우리가 이 VTP 리비전 값은 얼마라고 했죠? 0입니다. 0. 0에서 제가 VLAN을 3개 만들었고 이름을 또 3개 만들었죠. 6번 변화가 있었습니다. 한번 볼까요? 다시 한번. 자, 예를 들어서 show VLAN 보면은 자, 보면은 VLAN을 갖다가 아까 VLAN 번호를 몇 개 만들었습니까? 3개를 추가했습니다. 10번, 20번, 30번. 이름도 3번, 그죠? 넣었죠. 이렇게 6번 변화가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이제 VTP 설정 리비전 번호가 얼마? 바로 6번 카운트가 된 거예요. 자, 이런 이야기입니다. 현재 지금 뭐 좀 이따 지금 설명이 나오겠습니다만 이미 한번 설명이 나왔기 때문에 보세요. 기본적으로 우리가 스위치는 모든 모드가 서버 모드로 세팅이 되어져 있습니다. 서버 모드 보세요. VTP 오퍼레이션 운영 모드가 서버 모드고 도메인 네임은 초기에 블랭크 비어져 있습니다. 아무것도 없죠. 그래서 만약 제가 리비전 번호 0을 바꾸고 싶다 한다면 아까 뭐로 바꾸라고 했죠? 일단 우리가 뒤에 명령이 나옵니다만 제가 한번 시범을 보여주겠습니다. 보세요. VTP 모드
무릎 붙이면 자 모드가 아까 세 가지였죠. 서버 모드, 트랜스페런트 모드, 클라이언트 모드. 그래서 우리가 서버 클라이언트는 계속 리비전 번호 카운터가 되어집니다. 하지만 트랜스페런트 모드는 항상 리비전 번호가 뭐라고 했죠? 0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현재 서버 모드에서 트랜스페런트 모드 바꾸겠습니다. 자, 바꾸게 되면 다시 나가서 show VTP status 한번 해보게 되면 자, 어때요? 리비전 번호가 아까 6에서 뭘로? 0으로 바뀐 걸 확인할 수 있겠죠. 그래서 만약 이 스위치를 새롭게 여기에 연결을 갖다가 한다면 기존에 여기에 많은 VLAN 정보가 있다는 이야기죠. 그럼 여기 어떤 잘못된 VLAN 정보가 기존에 여기 VLAN 정보에 영향을 미친다는 이야기죠. 이런 경우 새로 추가된 어떤 스위치는 반드시 VTP 모드를 트랜스페런트 모드로 바꿔서 설정 리비전 번호를 0으로 해서 우리가 전달하게 되면 기존에 여기 스위치 잠깐 한번 볼까요? 여기도 VLAN이 한번 만들어질 텐데요. show VTP status 자 해보면 자 리비전 번호가 어떻습니까? 4잖아요. 좀 전에는 요 스위치가 6이었죠. 그럼 만약에 요 스위치가 뭐를 야가 리비전 6이고 기존의 이 스위치가 리비전 번호 4란 얘기죠. 그럼 어떻게 됩니까? 여기에 이 스위치에 갖고 있는 VLAN 정보가 여기에 있는 모든 스위치로 광고가 되어 전부 다 그죠? 잘못된 VLAN 정보가 전달될 수 있겠죠. 이런 문제가 생긴다는 얘기죠. 그래서 새로운 스위치를 우리가 연결할 때는 반드시 이 새로운 스위치의 리비전 번호를 뭐 0으로 만들어 줄 수 있는 방법을 이해해야 된다. 그 방법은 완전 초기화시키는 방법과 그 다음에 리비전 번호만 0으로 그죠? 바꾸려면 무슨 모드로? 서버 모드를 무슨 모드로? 트랜스페런트 모드로 그죠? 바꿔주면 된다라는 개념 때문에 우리 교재 55페이지 보게 되면 VTP 투명 모드는 설정 리비전 번호가 항상 0이다 라는 부분에 설명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의 개념을 여러분이 좀 이해를 하면 좋겠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자, 여기까지 우리가 하고 좀 쉬었다가 2교시 수업에서 VTP 개념을 조금만 잠깐 더 부가적으로 설명을 하고 설정하는 방법에 대한 수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